자, 우선 이 영화 소년들 만드신 정지영 감독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 데뷔 40주년 되는 올해가 그 특별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감독님이시지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 런던 다녀오셨죠? 네, 회고전을 영국에서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감독님이시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정지영 감독님의 40주년 축하 박수 어떠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감독님 그래도 네, 예, 관객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창원 선생님께서 영화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네. 그러다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정도는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설경구 배우님은 저희 세대는 그 공공의 적의 강철준,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에서부터 냉철한 살인자의 기억법까지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다양한 얼굴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되는 배우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배우 설경구 배우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얘기해 가 보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허성태 배우님, 좀 이따 다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 여기 아니실까 싶습니다. 허성태 배우님 큰 박수 맞으시고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박정규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시간 이따 드릴 테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이 사회자 모더레이터로서의 특권으로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도 해드려야죠. 오늘 사회자 맡은 프로파일러이자 배우 지망생 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몇 편 출연을 했었습니다. 탐정 리턴즈에서 카메오로 잠깐 나왔었고요. 기억 못하실 텐데. 네, 정지영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영 감독님 하면 물론 언론에도 그렇게 기사가 주로 나오고요. 사회 고발 영화를 주로 만드시는 대표적인 감독님이시다. 몇 영화만 언급해드려도 하얀 전쟁, 그리고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그리고 이번 소년들까지 사실 이 모든 영화들이 현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 권력이라든지 혹은 사법 또는 사회 주류와 강자들의 어떤 어두운 면, 더러운 치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고발하시는 그런 영화들인데요. 감독님이 이런 영화에 특별히 이렇게 몰두하신다 그럴까요? 계속해서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소위 리얼리즘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 이런 걸 잘 못 만들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건을 보지만은 되게 사실은 저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 거의 강 건너 불구듯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찾아서 그거를 좀 재밌게 찾게 만드는 거죠. 관객들이. 예. 관객이 재밌게 만들어서 관객들과 같이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 알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보다 좀 관심 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독님.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사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 접했던 정지영 감독님은요, 어떤 영화냐면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위기의 여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블랙잭. 이 영화들은 거의 청소년 불가,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예,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왜냐면 그때가 제 청년기였으니까요. 청년기 이성과 뭐 연애, 사랑 여기에 관심이 클 때 정지영 감독님이 대표적인 그런 영화를 주셨거든요. 너무나 어찌 보면 상반되는 그 영화 어떤 세상이라고 할까요?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 세계는 어떤 겁니까? 근데 여기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요. 90년대 이전,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네. 그런 영화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 현실적으로. 네, 예. 검열에 다 걸립니다. 아, 사회 문제를 뭐 좀 건드린다? 네. 무조건 검열에 걸려요. 네. 그 시대를 살아온 영화인들이 이제 지금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요즘 감독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스스로 검열을 했어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찍으면 잘리지 이거. 이렇게 80년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 1985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 중에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감독은 순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근데 그거 만들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부인 이름이 이순자였거든요. 그게 예, 농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감독님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던 시대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소년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년들, 사실 제가 그 사회를 맡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소년들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마을에 있는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 저나 우리 경찰에는 무척 아프고 부끄럽고 좀 자성을 해야 할 사건인데, 감독님이 다른 여러 좀 의혹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밝혀진 다른 사건들도 있고요. 이 사건에 주로 주목하시고 영화를 만드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영화하고 싶었어요. 이제 박준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대요. 영화 재심. 네. 새 심으로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포기한 채 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네. 터진 게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있었죠. 사건이지만 소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 약촌오거리 사건보다 훨씬 더 내가 갖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해야겠다고 박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이거는 감독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당사자들, 그러니까 여기 세 소년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네. 약촌 오거리 사건을 영화하려고 하셨는데 사실 선수를 뺏기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 소년들의 배경이 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더 이야기거리 풍부하다. 그렇죠. 예, 특히나 그런 권력의 경찰의 수사상의 잘못이라든지 검찰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을 아니까 그 말씀 주셨던 약촌 오거리 사건의 실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던 분, 황상만 반장님,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은 약촌 오거리 사건에 있어야 할 텐데 황 반장의 이름으로 소년들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감독님? 그 약천오구리 사건의 실제의 그런 캐릭터인 황 반장님을 가져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이유라도 있으시다면? 이 사건, 소년들의 사건은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풀어내는 건데요. 예. 처음에는 어느 교도소의 교화위원이 네. 한 죄수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척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 여자 변호사한테 야, 네가 가서 만나봐라.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 변호사가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기에는 좀 버거 국가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찾아가서 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 딱 대들어보니까 이거 싸울 만해. 그래서 대들어서 박준영 변호사 해결합니다. 그런데 네. 박준영 변호사를 여기는 안 나와요, 그죠? 네. 여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가 나오고. 예. 그 이유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내가 약천오거리 사건을 영화화한다면은 황 반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텐데 황 반장을 다 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빌어면 일관되게 한 사람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네. 이래서 황 반장을 빌려요. 그러셨군요. 사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황상만 반장님께서 그 재심들 영화 보시고 조금 실망하셨다는 대신에 부활시켜 주셨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역할, 황 반장의 역할 아마 영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 다양하게 그 얽혀 설킨 인물들 사이에 이야기들 다 쫓아나가다 보면 너무 이제 산만해질 텐데요. 그 중심을 자꾸 끌고 오는 게 황 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황 반장 역을 지금 옆에 계신 설경구 배우께서 맡으셨는데 이번 작품으로 처음 일하시는 거죠, 설경구 배우님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경구 배우님을 이 역할에 캐스팅하시게 된 어떤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약천오거리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황상만 반장이라는 사람이 옛날 강철중 생각나요. 물론 네. 강철중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네. 근데 맞습니다. 강철중이 나중에 반장까지 올라갔으면 예.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덜 폭력적이면서 머리로 해결하는 그렇지만 저돌적인 네네.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얼핏 그 강철중을 떠올렸고 네. 설경구 배우를 떠올렸고 그런데 17년 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17년 후의 모습, 그 17년이 지난 그 변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네. 설경구 배우가 가장 그걸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설경구 배우님께 직접 확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해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1999년에 황 반장에게서는 강철중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막 그 강하게 나가진 않았죠. 미친 개라는 그 어떤 별명 속에서 2016년에 황 반장에게서는 힘이 많이 빠진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오는 김병수의 그 어떤 치매에 걸리고 힘 빠졌는데도 살아있는 날카로운 눈빛 이런 것들 혹시 그 두 역할을 하실 때의 그 느낌과 감정을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신 건가요? 감독님이 처음에 강철중 같은 캐릭터를 한번 또 해야지라고 하셨을 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강철중보다는 황 반장이 많이 도덕적이고 더 두뇌가 있고 강철중은 사고뭉치죠. 그 경찰 조직 내에서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았고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사건을 물면 안 놓는 그런
근성 같은 거는 이제 강철중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또 17년 후는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살인자의 기억법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냥 힘이 쭉 빠진 예, 변화된 일단 상태의 강철중. 기름기 쫙 빠지고 예. 피폐해져 있는 몸과 마음도 다 다치고 네. 그런 인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17년 전과 후가 좀 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차이와 갭이 있긴 있지만요. 어쨌든 황반장이라는 존재가 이 영화에서 가지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피해자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텐데, 이 역할, 황반장 역할을 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신념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신념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황반장을 가져온 데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봤으면 싶었고, 네. 또 저로 인해서 저는 이제 모든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뭐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들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좀 저로 인해서 특히 17년 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싶었고, 저를 계속 따라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과 저를 통해서 이 소년들을 바라보게 그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약천오거리에서 황상만 반장님 캐릭터를 좀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 세팅을 한 건데, 예. 저를 통해서 소년들이 좀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좀 더 잘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설경구 배우께서는 이 사건, 삼례마을 나라 슈퍼 사건을 언제 아셨는지, 혹시 영화 제의받기 전에도 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긴 봤고,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촬영을 하면서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어렴풋이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는 걸 갖고 제가 안다고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오히려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 사건에 더 깊숙이 알게 됐고, 또 한 저번 주인가 전주시사회를 가서 실제 그 피해자들도 보고, 그 황상만 그 반장님도 만나고, 네. 또 그 외에 그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누명 쓰신 윤성현 씨. 윤성현 네. 그분도 보고, 그 부산 낙동강 살인사건 네. 그 회장님이랑 그 두 분도 만나 뵙고 나서 제가 더 잔상이 더 커져가지고, 예.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 촬영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건 또 하면서 더 알게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다른 사건과 다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지금도 뭐 그 얘기를 하면 좀 소름 돋기시는데. 예. 네, 뭐 잠시 좀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허성태 배우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허성태 배우님 말씀만 해도 웃으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허성태 배우님께 속았다는 느낌. 여러분도 유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첫 장면에서 회식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2016년, 17년 후에 황반장이 배 타고 막 섬에서 나와서 옛 제 동료 형사들 만나서 그 자리에서의 그 허성태 박 형사님의 모습은 곧 악당이 되겠구나. 예, 뭔가 이 황반장을 배신하겠구나, 뒤통수 치겠구나, 혹은 뭐 반대쪽 고문경찰 쪽에 합류하겠구나, 뭐 이런, 죄송합니다, 기대가 아니고요,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끝까지 알고 계셨죠? 관객들이 그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예상하다가 영화 끝까지 가리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요. 의도 없으셨다고요? 네. 저희를 놀리실 의도 전혀 아니요, 없으셨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맨 마지막에 그 감찰실에서 조사받고 나오실 때 그때까지도 사실은 나오시면서 뭔가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했죠? 꺾이면 안 돼! 네. 예, 하던 대로 해! 뭐 이런 네. 식으로 응원. 착한 응원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도대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제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장덕수 그 캐릭터는 지금도 어떤 분의 꿈에 나올걸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오늘 처음 딱 뵀거든요. 주차장에서 우연히 같은 시간에 딱 차를 내렸는데 스크린이나 그 TV 화면에서 보던 허성태 배우님은 체육도 크시고요. 뭔가 좀 이렇게 조폭 같은. 근데 너무 이렇게 순한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제 소년들은 저희 이제 오징어 게임 때 함께 같이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요. 그때 네. 17kg 정도 증량을 했었거든요. 네. 예, 일부러 그때 오징어 게임 처음 캐스팅돼서 이제 감독님이 무슨 조폭이 이렇게 말랐냐 해서 17kg를 증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년들이 바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이게 덕수의 피지컬이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지금은 감량을 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와, 17kg을 오가다. 제 그 아내의 평생 목표가 13kg 빼는 건데요. 1kg 빠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다이어트들 내일부터 대단하십니다. 17kg를 뺀다는 것이. 극 중의 역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경찰관 생활했고 형사 생활을 했고 마주쳤던 많은 현실 속 형사분들이 계시는데 박 형사의 모습은 실제 하지 않을 것 같은 실제 형사 모습이거든요. 형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꼭 정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주시면서 그런 좀 과장된 모습까지도 비춰지는지 혹시 현장 가서 설경우 배우님처럼 형사들 모습 현장 체험하시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고요. 저는 오히려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그 정규가 형사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형사님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현장 체험도 안 해봤고 그냥 정규는 제가 그냥 시나리오 봤을 때는 제일 평범한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원 평범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아가고 뭐 이렇게 무슨 황반장처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진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황반장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인생이 좀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소년들에서는 그냥 이제 약간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 다소 무겁게 느낄 수도 있는 영화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 된다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접근을 했지 어떤 리얼한 형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지를 않아가지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 허성태 배우님께 한 가지 꼭 부탁드려야 될 것이 정지영 감독님 제가 쭉 최근에 나온 보도나 다른 분들의 평가 40주년이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말들만 하셔서 솔직하게 사실 직장 상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꼭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모든 배우들 힘들었을 또 스태프들을 대신해서 정지영 감독님께서 소년들 촬영 기간 중에 하셨던 것 중에 불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스태프들을 대신해서요? 네. 스태프들을 대신해서는 정말 영어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씬 끝나면 바로 다음 씬 그러니까 온 포커스가 그냥 이 씬 오늘 찍을 거 이거에만 진짜 정신이 그냥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으셔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면인데
제 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제가 이 애드립을 쳐도 그렇고 뭐 애드립을 막 치는데 감독님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셔서 오케이, 습관적 오케이.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규가 어떤 이 보여지는 그 자연스러운 좀 약간 찌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감독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지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런 리얼한 고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지영 감독님 우선 소년들 제목이 거의 모든 걸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년들 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3명의 소년들이 있고요. 그 진짜 진범이었던 3명의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 각자에게든 뭐 모두에게든 감독님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주시죠. 영화에서 못하셨던 말씀도 좋고요. 그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한 3소년도 소년은 물론이고 실제 범행을 한 3소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의 범행,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머니를 죽였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번 해봤는데 못 살리고 도망간 셈인데 네, 그들에 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경찰 그들의 이 범죄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 사실은 저는 진범 한 분 만나봤어요. 네, 예, 만나봤는데 이제 그 이쪽에서 그 피해자 쪽에서 안아주는 바람에 네,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가장 이 영화를 이 장면은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바로 대질신문. 대질신문 때 이 소년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소년들은 무섭고 무서워서 울잖아요. 네, 예, 억울하고. 예. 근데 상대방 그 셋 중에 죽은 소년이 울어요. 그렇죠. 예. 그 울음은 뭘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꽂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이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범들을 풀어주고 가짜 범을 다시 감옥에 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여튼 이 소년들은 조금 환경이 다를 부분이고 DNA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다 소외받은 자들이고 말하자면 이 영화를 이렇게 내가 고발하게 만든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게 아픕니다. 네.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그들 중에 뭐 나중에 결국 마지못해서인지 그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검사가 그렇죠. 하지만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 등의 힘 가진 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허성태 배우님께 하지만 극 중에서 허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박 형사라든지 혹은 설경구 배우께서 연기하셨던 황 반장 같은 그런 형사들이 사실은 일선에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최 계장 출세만을 바라던 이러한 이제 사람들 또는 그 검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화를 보고 사실 가장 많이 아프실 분들 정말 범인만 잘 잡겠다, 사회정의 구현하겠다, 피해자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형사들, 검사 또 검찰 수사관들께 허 배우님께서 혹시 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히 제가요? 이거 역할 연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막 황 반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이 사회의 정의가 올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설경구 배우께는 아무래도 뭐 그 주연이시고 가장 막중한 그 역할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영화에 가장 많은 그런 그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볼까 말까 혹은 극장에서 봐야 할까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오면 볼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허성태 씨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건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 많은 분들이 그 기사들을 보면 많이 알려진 삼례 나라 싶어 사건이라고 막 나오는데 제가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하면서도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또 모르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서 또 나 그거 알아라고 하면서 그냥 묻히고 또 지나가고 뭐 그랬던 사건이 뭐 이 사건뿐만 아니고 많은 사건들이 다 뭐 관심 없이 또 지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의라는 단어 그 말이 되게 판타지처럼 들려요. 이런 세상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 용감한 형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프로를 정말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또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묻히지 않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소년들뿐만 아니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슷한 류의 영화들도 그 사건들도 찾아보게 되고 또 이전과는 또 이게 찾아보게 되면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위 분들한테 서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영화가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게나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를 집에서 TV로 스톱 누르고 다시 딴 일 하다 또 보지 마시고 여기서 큰 화면에서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큰 화면에서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꼭 극장에 오셔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정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관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쓰신 거예요? 꾹꾹 오늘도 잘생긴. 꾹꾹꾹꾹가 누굽니까? 아, 네. 네, 저는 촬영 비하인드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황반장 캐릭터 상으로 뭔가 술을 많이 마시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해당 촬영 장면에서 다 소주가 진짜 소주였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밝히실 수 있나요? 네. 딸이랑 초반에 먹을 때는 소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맹물이랑 진짜 소주랑 느껴지는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 첫 장면에 젊은 시절로 이제 이분이 주사 부리잖아요. 막. 그때 제가 소맥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마시고요. 제가 만들어서 직접 주기도 했고. 그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거의 존경의 눈빛으로 이거를 주다니. 원래는 진짜 술을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로 술을 많이 드시고 소맥처럼 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서 마시고 하라고 네. 줬었죠. 그랬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배우님.
정지용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영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영화들도 많이 봐왔는데 보고 나면 사실 다큐나 르포처럼 되게 우울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특히나 더 인상 깊게 평생에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제가 부산에서도 보고 해서 두 번째 보는데 조금 정말 결이 많이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막 사회를 날카롭게 찌르고 해부해서 봐라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래도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의 힘을 믿는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따뜻해지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변화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러게요. 그 변화가 정말 있으셨습니까?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헐리우드 키드 생애에 아역 배우로 출연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전까지 제가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부터 블랙머니까지 이 영화는 좀 드라이하죠, 그죠? 네. 제가 좀 드라이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네? 그런데 이번 영화가 정서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서 약간 따뜻해졌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쓴 친구가 내가 안 가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친구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뤄서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 작가한테 아까 작가가 여기 와 있을 텐데 갔나? 네.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상당히 그동안에 드라이한 영화가 좀 촉촉해졌다. 고맙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감독님 헐리우드 키드 생애를 다시 보니까요. 감독님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놀랐네요. 내가. 그러네요. 네. 영화 관계자십니까? 아니시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저도 촬영 비하인드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설경구 배우님 강아지 무서워하신다고 들었는데 강아지 장면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뒤로 이렇게 자빠지셨던데. 근데 그게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아니 슛도 안 들었는데 막 그냥 달려드는데 그래서 일단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얘가 어디까지 달려올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심하고 들어갔죠. 그것도 무서워서 저 단독 찍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주인이 밧줄 잡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주인이 딸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걔 무서웠어요. 그 개는. 무섭더라고요. 네, 저 뒤에 남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산내 옆에 익산이라는 곳에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근데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때는 뭐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거를 널리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진실을 알고 좀 마음을 그분을 따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전주에 산다니까. 오늘 질문은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년들은 아까 울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할 때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요. 두 명을 씌워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검사와 검찰들은 결론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뭐 간단한 질문인데 그게 좀 되게 궁금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지영 감독님 40주년 기념 그 개봉 때 영화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때 나온 그 배우님들 두 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남영동의 그 고문을 많이 받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블랙머니에서 그 검사로 나오신 분들 있는데 좀 오늘 영화에서는 그때는 좀 뭐랄까 억울하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반대 역할로 나와서 되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또 그게 감독님이 되게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하셔서 영화에는 좀 더 돋보이게 아니면 그 부분들을 다시 반대적으로 그 배우님한테 좀 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역들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블랙머니 조진웅 배우가 여기 나쁜 검사로 나잖아요. 블랙머니 보신 분? 네, 블랙머니는 상당히 좋은 검사인데 여기는 나쁜 검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조진웅을 배려한 게 아니고 조진웅이 저를 배려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주연도 아니고 잠깐 특별 출연 역할인데 거기다 나쁜 역할이야.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검사가 좀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야 이 영화가 살잖아요, 그죠? 설경구를 제압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게 있어야지. 설경구라는 사람보다 약하게 보이면은 저건 게임이 안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진웅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 주연도 아니고 특별 출연인데 그리고 나쁜 역할이다. 근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감독님만 해달라면 해줘야죠. 이래서 저를 배려해 준 거고요. 박원상이도 마찬가지로 그건 뭐 잠깐 판사 역할이잖아요. 판사도 역시 좀 암울화시키는 것이 좀 그래도 마지막 판결을 하는 장면인데 누군가가 해줬으면 싶어서 박원상이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그가 나를 배려해 준 겁니다. 예,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네, 뭐 결론은 처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법에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 과거에 고문이나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잘못된 수사를 한 권력남용, 독직폭행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때는 이제까지는 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어렵게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과거에 그 백번 김구 선생님 살해범 안두희에 대해서 정의봉으로 시민이 응징을 하고 그분은 대신에 살인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노력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한 그 권력 남용한 혹은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근데 그 법이 통과가 되질 못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이 처벌을 못한다면 우리 언론과 사회 또 영화가 계속 고발을 해서라도 그들을 결코 편하게 여생을 살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예, 이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서 말씀 주신 분과 다르게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경구 배우님의 팬이기도 하고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에 대해 조금은
영화는 어느 정도의 판타지를 가져야 된다는 관계가 가깝고요.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먼저 선택할 수 없는 영화지만 오늘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있어서 이제 애정은 항상 취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된 경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제대로 보면서 왜 이렇게 선하지?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영화를 봐오신 분의 대답에서 어느 정도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들이 특히 정지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원래 선한 존재인데 그렇죠? 유혹에 따라서 사회를 고발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존재인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이하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건지 그래서 그 영화 속 혹은 주인공 아니면 영화를 하실 때 그 사회 고발적인 그런 영화를 찍으시는 감독님이 보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답을 주시죠. 어려운 질문이시네. 철학적인 질문인데 노엠 톰스키라는 학자 있죠. 미국의 언어학자인데 이제 상당히 나를 잡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학자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기심을 부추겨서 발전하는 사회 아니에요? 개인의 이기심을.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것을 별로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그러면서 발전해 오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학자들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배려심도 있는 것을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인간에겐 배려심도 있다. 이기심도 물론 있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배려심이 있다. 그 배려심을 자본주의 사회가 이기심을 강조함을 해서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배려심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만 하면은 좀 더 나은 생각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시대로 가면서 점점 마치 이기심이 경쟁만이 유일한 덕목처럼 그래서 남을 짓밟아도 별로 죄의식이 없지 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건도 나는 그래서 일어나는 걸로 봐요. 왜? 이 소년들 쟤들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못난 애들이야. 쟤들 원래 잠재 범죄자들이야. 쟤들은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소년들에는 그런 시선들이 깔려 있어요. 사회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나, 무시하지 않았나. 그 영화에 보면 태권도 도장에서 얘가 돈을 훔쳤는데 당연한 것으로 해서 자기 아들이 돈을 훔친 걸 파출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싸움 나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범죄자일 거야 라는 인식, 그런 게 나는 바로 그런 신자유적 질서, 그런 이념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분 남았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호성태 배우님께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호성태 배우님께 질문하실 분. 네,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 매번 악역만 하시다가 이번에 경찰역을 맡으셨는데 그 캐스팅에 들어왔을 때 흔쾌히 기분이 어떠셨는지. 예, 이때다 싶었고요.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사실 영화에서는 처음인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간간히 정말 진짜 가물에 콩나듯 조금씩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영화에서 드디어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구나. 특히나 그리고 우리 꾸꾸 형님하고 또 연기를 진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컸고, 그래서 또 정지영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배우 인생에서 진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같이 하는데
원래 이 소년들의 이 역할이 이분이랑 맞아요. 성격이. 저도 되게 셀 줄 알았는데 되게 수줍은 부분도 많고 악역을 해서 뭐 누굴 두드러 패고 하는 그런 씬 찍으면 뒤에 가서 울어요. 마음 아파서 자기가. 진짜로 이번에 허성태라는 사람은 알았는데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리부리하지 않고. 설경구 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보탤 말이 있어요. 이 허성태를 이번 박경자 역할에 이 캐스팅한 건 설경구 씨입니다. 저는 블랙머니 했잖아요, 그죠? 한번 했어요. 좋은 배우라는 걸 알지만은 한국에 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없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설경구 씨가 이거 이 블랙머니에서 참 잘하던데 왜 쓰시죠? 이 말을 듣고 파트너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의 파트너를 찾는데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당연히 오케이 해야죠. 네. 그래서 캐스팅 된 겁니다. 꾹꾹 최고. 네, 이렇게 해서 무척 아쉽지만 오늘 그 집이 여러분과 우리 감독님 또 두 배우님과의 문답 시간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 못하신 말씀 마지막 남기신 말씀 계신가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아니고요. 예, 유언이란 말씀 아니고 죄송합니다. 혹시 예 감독님 네 마치면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은 주위에 반드시 권고를 해서 안 보면 후회한다. 빨리 가서 봐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GV를 하면은 꼭 이 시간이 조마조마하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호 배우님 예, 꾹꾹 화이팅.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시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소년들 꼭 전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